자, 크게 몇 가지 분포 배운다 그랬죠? 네 가지를 공부하려고 해요. 이항 분포, 그 다음에는 초기화 분포, 그 다음에는 기하 분포, 그 다음 뭘요? 포화성 분포. 알았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항 분포, 초기화 분포, 기하 분포, 포화성 분포. 기하 분포는 책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네 가지 분포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면은 저 칠판에 적은 것처럼 확률 변수의 정의가 뭔지.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기대값은 뭔지. 분산은 뭔지.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기대값 분산 제가 한 번은 유도해요. 근데 앞으로는 유도하지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항 분포인 경우에 기대값이 NP다. 그럼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유도는 한번 해보겠지만은. 또 분산이라면은 이항 분포의 분산은 NP 1-P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 부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 않은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해요. 자, 개념은 이미 제가 설명드렸어요. 공분산. 공분산 공식 내가 잘 배운다. 그냥 배우면 돼요. 혹시 못 외우는 학생들은 저기 있는 분산을 공식을 원용하면 돼요. 공분산이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과의 분산을 똑같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저기에 Vx, EX제곱 마이너스 EX 전체 제곱에서 X 대신에 Y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X제곱 대신에 XY 딱 됐지 않습니까? 또 저기 어때요? EX 전체 제곱 대신에 EX 곱하기 EY. 그죠? 그래서 공분산 식을 저 분산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어요. 공분산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과의 분산. 이렇게 외워두면 편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빼서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제곱을 냈잖아요. 단위가 너무 커버려요. 그래서 단위가 너무 큰 그런 단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상관계수라는 그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자, 저기도 역시 그리스 문자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로우라 읽어요. 로. 영어로 말하면 R에 해당돼요. 로우라고 읽는데 로의 XY가 뭐냐 하면은 요 공분산을 각각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위가 분산 엄청 큰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단위로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코베리언스 X, Y를 각각에 대한 표준 편차 시그마 X, 시그마 Y. 자, 여러분 공분산은 쉽게 말하면 확률 변수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X라는 확률 변수, 또 Y라는 확률 변수. 그 둘 사이에 관계가 전혀 없다. 그때는 공분산이 얼마가 되겠어요? X라는 확률 변수하고 Y라는 확률 변수가 독립이다. 그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분산의 일반 공식 적어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베어리언스 AX 더하기 BY가 독립이란 어떻게 되죠? A제곱의 VX 더하기 B제곱의 VY. 맞죠? 그죠? 독립이 아니라 뭐 하면 돼요? 2배의 코베리언스. 그죠? 다시 말하면 2배의 AP 코베리언스 XY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두 개의 확률 변수 XY가 독립이다. 그때는 공분산이 얼마가 돼요?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OX 문제도 많이 보는 거예요. 통계학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수식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OX로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그죠? 자,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인 경우에 공분산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0이다.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상관계수는 어떻게 유도됩니까 하는 것도 공식도 물론 외울 수 있지만은 개념을 잘 한번 보세요. 공분산 값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시그마 X, 시그마 Y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 우리가 XY가 만약에 단위가 센티미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분산은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 센티미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제곱 센티미터 내가 원래 원하는 뜻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X, 시그마 Y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루트 센티미터 또 루트 센티미터 곱하게 되면 센티미터. 전체적으로는 다시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 주의해 공분산은 저렇게 정의되었을 때 상관계수는 항상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게 돼요. 그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2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상관계수가 1이다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그죠?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0.7은 또는 마이너스 0.7은 그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자,
자, 저기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지금 A, B, C, D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공분산이 0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그림일까요? A인 경우에 공분산이 0으로 나타납니까? 아니죠. 뭔가 잘 몰라도 X가 커지니까 여기 있는 점들은 관찰치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X가 커지니까 Y도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이것은 0은 일단 아니겠다. B는 어때요? B의 공분산 0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역시 X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X가 커지니까 어때요? Y는 작아지더라. 근데 공분산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D는 당연히 공분산이 0이에요. D에서 여러분 어떤 관계 찾아냅니까? 막 흩어져서 뭐가 뭔지 몰라요. 그죠? 아, 이런 형태는 굉장히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공분산 0인 경우예요. 이제 제일 어려운 경우가 C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C인 경우에 공분산은 0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공분산은 0이다. 이렇게 보는 학생도 있을 것이에요. 자, 저 경우에 공분산이 0이 아닐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죠. 뭔가 X와 Y의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X가 커지니까 점점 커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공분산은 0이 아닐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공분산 0이다. 한번 손으로. 공분산 0이다. 저 경우도 공분산 0일 것이야. 자,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CEO가 될 사람들이니까 순간에 그 결정을 잘 내려야 돼요. 이게 뭔가. 결국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0일 것이냐 0이 아닐 것이냐. 자, 거기서 학생이 손을 들었지만은 이 경우에 정답은 공분산이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 시험을 칠 때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A, B, D는 쉬운 거예요. 눈에 딱 보여요. 양수구나, 음수구나. 네, 오늘 우리가 화제 훈련하는 바람에 어수선한데,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15분까지도 뭐 지각으로 그냥 인정하는 걸로 15분 넘어서 오면 할 수 없지만은, 자, C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공분산이 0이다 해서 X, Y가 더 이상 관계가 없겠지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공분산이 0인 경우는 더 철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공분산 0인 경우는 C하고 D가 있기 때문에. D는 말뜻 그대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D는요. C는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 사실은요. 어떤 관계가 있죠? 굳이 함수로 관계를 내가 맺어본다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렇게 표시할 수 있는 함수는 어떤 함수입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함수 중에 어떤 함수에게 맞을 것 같아요? 2차 함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공분산이 0이라는 것은 X하고 Y 사이에 1차 함수 관계만 없다는 것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죠? 공분산 0이라는 말은 직선 관계. 1차 함수는 바꾸어 말하면 직선 관계예요. 직선 관계 없다는 것만 말을 하는 것이지 다른 관계 있을 수 있어요. 2차 함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통계 분석할 때 제일 여러분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저런 경우예요. 공분산 0이구나. X와의 관계없냐?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0이라는 말은 더더욱이 더 깊이 있게 분석해서 혹시 X하고 Y 사이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관계가 있지는 않을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C하고 D는 공분산이 0이다. 그럼 제가 OX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공분산이 0이라 하는 것은 두 확률 변수 X, Y 사이에 공분산이 0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X하고 Y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 O입니까? X입니까? X죠. 그죠? 이런 이 실력이 여러분 중간 시험 때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때 그 문제 나오면 또 여러분들이 시험 중에 당황하면 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게 나왔을 때 다 보고 그래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워낙 제가 이제 그 중간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 낼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은 문제 다 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꼭 특히 그 중요한 또 부분들을 우리가 중간 시험 전 그 월요일에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해요. 그죠? 나는 다 한다 하면은 그때 안 와도 그때는 출석 체크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11월 7일 이후에 우리가 해외 출장 가면서 그때 그걸 보강하기 때문에. 그죠? 그 대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다가 문제 풀다가 좀 질문 있다. 또 그것도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자, 그래서 문제 많이는 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자 공분산에 대해서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산도
할 것이 많겠다. 그 대신에 개념들은 제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 개념들은 공문산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공문산에 0이라는 것은 의미가 뭔지 여러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0이라는 것은 X하고 Y 사이에 직선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주의 깊은 분석이 요구됨 하면은 그건 완벽하게 답을 적은 거예요. 이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슬라이드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 다시 저 칠판으로 옮겨가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우리가 늘 하는 패턴대로 먼저 칠판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게 되면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식으로 하겠어요.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한번 이제 여러분들 물어볼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 관찰치가 한번 잘 보세요. 관찰치가 거의 직선상에 다 존재해 버렸다. XY 관계가. 이때는 우리가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상관계수.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로라고 읽어요. 로라고. 알겠죠? 로. 그리스 문자 로고 영어로 말하면 R에 해당돼요. 이때 요 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직선상의 모든 점이 존재했다. 그때는 로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1이죠. 맞아요. 학생 좀 당황하는 것이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그죠?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직선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관찰치들이 전부 다 직선상에 이렇게 있더라. 그때 로는 또 얼마일까요? 네? 그때도 1이에요.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은 로가 뭔가 기울기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는 직선상에 점이 100% 존재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1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그럼 로가 값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는 말은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관찰치들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벗어나서 있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로를 계산하면 뭐 0.8 또는 뭐 7. 이쪽이나 예를 든 거예요. 또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면 직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 개념이 중요해요. 기울기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충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치고 이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패턴이다. 반대 패턴이 어떻게 돼요? 로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X는 증가하는데 Y는 줄어드네. 그리고 직선상의 정각의 모든 관찰치가 다 있냐면은 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지우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4가지 분포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항 분포예요. 이항 분포.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이항 분포. 예,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알겠죠? 바이노미얼. 바이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항 분포 한번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반복해서 나온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또 베르누이 시행은 바꾸어 말하면은 뭐냐 하면 실험의 결과가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돼요. 성공 또는 실패. 그죠? 성공 또는 실패. 자, 그래서 성공할 확률을 P라고 둔다 그러면은 이제 그 P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항 분포의 첫 번째 확률 변수의 정의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정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n번 시행 중에서 성공 횟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n번 시행 중에서 성공 횟수다. 그죠? 그 대신에 각 시행은 뭐라 그랬죠? 베르누이 시행이다 하는 말은 각 시행은 실험의 결과가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친다면 합격 또는 불합격. 제품을 검사한다. 양품 또는 불량품 이런 식으로. 동전을 던졌다. 앞면 또는 뒷면.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만 이제 베르누이 시행이라 그래요. 자, n번 시행 중에서의 성공 횟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n번 시행 중에서 성공 횟수를 x라 했을 때 성공이 나오는 순서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죠? n번 중에 x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n combination x가 필요가 해요. 그죠? n번 중에 x번 나오는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도하냐면은 책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은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성공이 앞에 다 몰려 나오는 경우. 그죠? 내가 총 n번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성공이 나타날 확률은 P예요. 실패가 나타날 확률은 1-P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이 식을 쉽게 유도하기 위해서 성공이 앞에 다 몰려 나오는 경우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 성공이고 두 번째 성공이고 X번까지 우리가 성공하는 경우죠. 왜냐하면 N번 시행 중 성공 횟수를 X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뭐가 나오겠어요 하면은 전부 다 실패가 나오는 그런 경우죠. 그럼 실패는 모두 몇 번 나왔을까요? 총 N번 던졌기 때문에 실패는 N-X번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기록하게 되면 P의 X에다가 1-P의 N-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자, 이항 분포일 때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나오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N combination X이고, 그리고 특별한 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성공이 앞에 다 몰려 나오는 경우를 내가 한번 고려해 보니까 P의 X승에 그 다음에 1-P의 N-X승이다. 이해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걸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때 기대값을 어떻게 그러면 구할 것이냐. 그죠? 기대값. 여러분 참고로 이 X인 경우에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나요? 그렇죠. 0부터 해서. 왜? N번에 성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죠. 맞죠? 0, 그죠? 아무리 많이 나와도 몇 번 나오죠? N. 그러니까 0부터 해서 우리 N까지 요 가는 값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공식에서 한번 EX를 만들어 보겠어요. 우리가 알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X에다가 PX. 그죠? 그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X에다가 PX.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N 컴비네 X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어요. X 팩토리얼에다가 N-X 팩토리얼에다가 N 팩토리얼. 그죠? 그리고 P의 X에다가 1-P의 N-X. 이 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도 콜럼버스 달걀처럼 기본 아이디어가 하나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바로 확률 질량 함수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을 조금 조작을 가하겠어요. 알겠죠? 그죠?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그 아이디어를 쓰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다음 정리하면은 이 X 팩토리얼은 X부터 해서 1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기 X 하나 곱해졌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X-1의 팩토리얼에다가 N-X의 팩토리얼에다가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그리고 P의 X에다가 1-P의 N-X예요. 그죠? 네. 혹시 잘 안 보이면은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뒤에 그 강의에 올려진 것을 보고 한번 또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요 위에다가 한번 또 써보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 그럼 제가 확률의 합이 1이 되기 조건 한번 가만히 보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은요, 요 파란색 부분 한번 보세요. 여기가 X일 때는 여기에도 X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N-X라면은 여기가 N-X여야 되고, 요 둘을 더하면은 그 값이 바로 N이 나와야 돼요. 요런 모양만 갖추어지면은 항상 그 합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X-1의 팩토리얼, 그죠? 그리고 N-X의 팩토리얼. 요 있는 부분 그냥 그대로 쓰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분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면 X-1 더하기 N-X 하면 어떻게 돼요? N-1 되죠. N-1의 팩토리얼. 그리고 P의 요 모양.
P의 x-1, 그 다음에 1-P의 n-x. 그죠? 요런 모양만 있다면 저 확률의 합은 얼마가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갖추었어요. 여기 x 했을 때는 여기 x 있어야 돼요. 자, x-1 했을 때 저 위에 x-1 있습니다. 이쪽 볼까요? n-x일 때는 저기 n-x 있어야 돼요. 밑에 두 개 합해가지고 위에 게 나와야 돼요. 합하면 위에 n-1 팩토리얼 나오죠.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식이 저 식하고 똑같을까? 똑같이 만들어주면 답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부분은 해보지 않더라도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조작을 한번 가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똑같을까 맞추어 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x-는 손댈 필요 없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손댈 필요 없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n부터 해서 1까지인데 저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n-1부터 1까지 뭐가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n이 빠진 거죠. 그래서 n을 더 곱해주면은,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밑에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P의 x인데 저기는 P의 x-1이잖아요. 뭐가 하나 더 빠졌죠? P. 그럼 P를 곱해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손댈 필요 없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합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이것은 모든 x에 대해서만 계산해. 왜? x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도 x에서만 계산하다 보니까 이 np는 x와 관계없어서 앞으로 끄집어내도 관계없죠? x에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은 얼마냐 하면은 np가 돼요. 그죠? np의 시그마 전부 다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참고로 적어 놓으면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증명하라 이래 물어보지는 않아요. 우리는 응용 학문이에요. 그죠? 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EX가 이거다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 외우기를 바라요. 그죠? EX가 NP로 주어진다. 이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는 분산은 뭐냐? 저에게 적어 드리겠어요. 분산은 NP의 1-P로 증명이 되어요. 그죠? 똑같이 분산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제가 그냥 아이디어 하나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포화성 분포 배워요? 역시 기대가 이 아이디어 씁니다. 기본 아이디어 뭐라고요? 확률의 합은 1이 되어야지. 그거 갖고 조작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 시간 한 2분 드릴 땐 여러분들이 각자 저 부분 한번 보고 또 잘 안 보이면은 또 앞에 나와서도 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익히기를 바라겠어요. 예. 자, 우리 자리 배치넣기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봐서 나는 앞쪽에 오면 좋겠다면 앞쪽에 오면 아무래도 좀 집중돼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봐서 뒤에 좀 힘들고 글씨가 잘 안 보인다. 나는 눈이 약간 좀 그렇다 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좀 편하게 보시면 더 낫죠. 그죠? 자, 옛날에 사실 이렇게 다 증명을 물어봤어요. 하라고.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하면 우리가 1시간 내에 문제 다 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사항만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각자 2분 동안 한번 해서 저런 아이디어가 앞으로 배우는 포화성 다 저렇게 쓸 수 있더라. 그죠? 우리 옆에 학생하고도 서로 얘기하면서 한번. 네.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되어야 된다는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부분, 파란색 부분만 다 모으면 그게 바로 1이 된다는 거죠.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예. 통계의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분포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학생들이 그냥 취미를 잃어버리는데 자세히 따지면 제가 이야기했죠.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항상 4가지. 그죠? 확률 변수 정의는 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항 분포의 정의가 뭔가?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는 뭐지? 기대값은 뭐지? 분산은 뭐지? 그럼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제가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만약 시간이 된다면 그걸 풀어보겠어요. 이 이항 분포를 어떻게 정규 분포로 건사시키는지. 그죠? 자, 이제 다시 복수해 봅시다. 이항 분포인 경우에 확률 변수 정의가 뭐죠? n번 시행했을 때 성공이 나타나는 횟수예요. 맞죠? 그죠?
그 다음 확률 질량함수 어떻게 되죠? 하면은 n 컨비네이션 x. 왜? 순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이 x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의 x, 그 다음 1-p의 n-x의 성. 왜 그러냐? 특별한 한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대값은 뭐라 그랬죠? np. 여러분 상식 생각부터 맞아 떨어져요. 내가 동전을 10번 던졌어요. 그죠? 동전 앞면 날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동전 앞면이 몇 개 나와야 돼요? 5개 나와야 되죠. 뭔가 잊어버려도 좀 개념은 잡히죠. 10번 던져 10 곱하기 2분의 1. 그럼 5가 나와야 되네. 그죠? 그런 식으로. 분산은 np 1-p. 자, 그럼 이해된 걸 하고 이제 좀 더 어려운 초기화 분포를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야기했죠. 기업에 가더라도 식스 시그마에서 기업의 통계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제가 롯데 그룹에 가서 통계를 교육을 또 새로 시켰어요. 그죠? 식스 시그마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태권도처럼 어떤 벨트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린 벨트, 블랙 벨트, 마스터 블랙 벨트, 챔피언. 지의 잭 웰치가 바로 뭡니까? 챔피언. 그죠? 내가 챔피언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사람을 자기가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경우죠. 나는 그린 벨트인데 밑에 사람이 블랙 벨트에 뭔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바로 통계에 대한 교육. 왜?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죠. 관찰하지 않고 데이터를 모으지 않으면 개선이 없다 그랬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래야만 또 새로운 개선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통계는 여러분들이 특히 경영학 통계는 정말 중요하죠. 그죠? 모든 것들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을 모아가 그것을 분석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계속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알아둘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또 나중 되면 시간이 나겠지. 점점 여러분들이 더 바쁜 생활하기 때문에 점점 더 시간이 더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요번 할 때 잘 기억에 뒀다가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보태가지고. 그럼 제가 이제 이 어려운 부분 초기화 분포를 얘기하겠어요. 초기화 분포는 영어로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기화 분포는요. 자, 초기화 분포. 그죠?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역시 우리 아이디어에 따를 것 같으면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저 초기화 분포의 확률 변수의 정의가 뭔가. 그죠? 여러 개 배울수록 헷갈려 버려요. 분포가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거 알면 되는데. 그죠? 자, 그럼 제가 초기화 분포의 확률 변수 정의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표본에서의 성공 횟수. 자, 표본에서의 성공 횟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항 분포는 뭐라고 했죠? n번 시행 중에서 성공 횟수고, 이것은 표본에서의 성공 횟수다. 그죠? 자, 이항 분포하고 초기화 분포를 구별 짓는 걸 제가 말해 드릴게요. 이항 분포나 초기화 분포나 둘 다 베르누이 시행이에요. 이항 분포도 베르누이 시행에서 나오게 되고 초기화 분포도 베르누이 시행에서 나와요. 베르누이 시행이 뭐라 그랬죠? 실험의 결과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차이는 뭐냐면은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죠? 주머니 속에 구슬로 말하면 끄집어 다시 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초기화는 뭐라고요? 독립이 아닌 거. 이항 분포를 베르누이 시행을 비독립적으로 n번 반복한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머니 속에 구슬을 끄집어내 도로 집어넣으면 이항 분포. 뭐 예를 들면 그죠? 도로 집어넣지 않는 그런 것은 초기화 분포라 그래요. 자, 이 경우에 확률 밀도함수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n 컨비네이션 n분의 그 다음에 n1 컨비네이션 x에다가 그 다음에 n-n1 컨비네이션 n-x. 그죠? 책하고 좀 달라도 관계없어요. 모든 책마다 다르게 할 수 있고는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확률 질량 함수가 돼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좀 컨비네이션 기호가 좀 3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n combination n분의 n1 combination x에다가 n-n1 combination n-x. 제가 제대로 적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이 확률 질량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텐데, 이 그림을 기억하면 이 공식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그렸던 그림 기억나죠? 이것은 전체, 이것은 표본을 끄집어낸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표본에서의 성공 횟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표본을 만들어내야 되는, 표본을. 그죠? 표본은 뭡니까? n개 중에서 n개 끄집어내는 거. 순서 중요합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얼마입니까? 바로 분모가 되는 경우죠. n 중에서 n개 끄집어내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말하게 되면은 성공이라는 부분하고 실패라는 부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성공을 n1이라 가정하면은 총 개수 n이니까 이쪽은 우리가 n-n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합이 n 되면 되는 것이니까요. 표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는 성공, 여기는 실패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x라는 것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률 변수의 정의를 잘 보세요. 표본에서의 성공 횟수. 표본 그림에서 성공이 x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밑은 뭐가 돼야 되겠죠? 작은 n-x. 그럼 반드시 성공은 성공에서 나와야 될 거고 실패는 실패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럼 저 답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자 봅시다. 성공은 성공에서 어떻게 돼요? n1 combination x. 누가 나오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밑에 어떻게 돼요? 실패는 실패에서. 그죠? 그래서 n-n1 combination n-x.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다음 알아야 될 것이 x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물론 x가 제일 작은 값은 0이죠. 성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죠. 그죠? 제일 클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값이 3이에요. 표본을 4개 끄집어냈어요. 그때는 x 값이 얼마까지 갈 수 있나요? 원래 모집단에서 성공이 3개밖에 없어요. 표본을 4개 끄집어내서 3밖에 못 가죠. 자, 그 다음 몇 대는 3밖에 갈 수가 없고, 제가 파란색으로 반대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5개 있어요. 여기는 2개 끄집어내었어요. 그때는 x가 얼마까지 갈 수 있나요? 2밖에 못 가죠. 그죠? 자, 이것을 잘 적으면은 이렇게 제가 적을 수 있나요?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요 모집단의 성공 개수 n1하고 표본을 끄집어낸 중에서는 항상 미니멈 값, 적은 값밖에 취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써도 관계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면은 또 초기화 분포에 대해서도 확률 질량함수를 쉽게 유도할 수 있어요. 나는 잘 외운다. 그럼 외우면 되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렸다? 저 그림을 기억하면 돼요. 베이스 정리, 제가 그림 그려드린 것처럼. 예. 또 여러분 잠깐 제가 1분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대값 분산해 보겠어요. 예. 자, 제가 항상 걱정되는 게 분포를 많이 배우면 학생들은 혼동해요. 이항 분포, 초기화 분포, 기하 분포. 네. 책마다 다 다르게 표시드리면 당황할 필요 없어요. 아이디어 똑같아요. 어떤 책은 N1, N2 하는 책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N1 더하기 N2는 N. 똑같아요. 네. 개념을 잘 하는 게 중요하죠. 전체에서 표본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구나. 여기 핵심이 뭐죠? 성공은 성공했어. 실패는 실패했어.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대문자 n이랑 소문자 n을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약속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 그냥 말로는 되는데 기호로는 똑같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학자들이
그래서 표본 평균 그럼 X바 하자. 어차피 미국 같은 이것도 약속이에요. 전체는 좀 뭔가 커 보이니까 크는. 표본은 뭐 좀 작으니까 작은. 이 로직이 또 우리 앞으로 뭐 다른 과목에서 또 품질 관리할 또 그렇게 써요. 그죠? 예. 특히 저쪽 동네는 잘 알아둬야 돼요. 다음 시간에 바로 여기는 물어보진 않아요, 이제. 다음 시간은 저 동네.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이것도 복잡하죠. 제가 또 하나 더 배우면서 기하 분포 더 헷갈려버려요. 그죠? 또 하나 더 배워요. 포화성 분포. 오늘은 4개 분포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죠? 확실히 알고. 네. 그래서 특히 저 동네는 정말로 옆에 있는 친구 이야기해서 야, 이게 맞냐? 확실히 알아둬야 되고. 이름표 꼭 이제 준비해가 와야 돼요. 그죠? 제가 어떤 해에는 강의 진도 굉장히 많이 나가요. 어떤 해 별로 안 나가. 왜? 해봐야 여러분 화만 더 나요. 모르는 자꾸 나가면은, 그죠? 그래서 물어보고, 이 정도 됐네 하면은 또 제가 좀 더 알게 드리고, 좀 더 알게 드리고, 그죠? 만약에 우리 책 진도 다 나갔다 그러면 제가 그 밖의 내용 또 알게 드릴 수 있어요. 대학원에 배우는 내용도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죠. 그죠? 왜 여러분 중에서 또 나중에 어떤 기업에 과제 공부해가지고, 그게 도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게 같은 분위기 잘 조성해서 여러분들 하려는 마음이 보이고 그러면 저도 더 많이 해주지 않겠어요? 그죠? 똑같아요. 이거 모르면 제가 계속해서 분포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원래 통계학은 다른 학교는 1년 과목이에요. 한 학기 내내 정규 분포만 강의하고 그 다음 학기는 원래 또 가설 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워낙 머리가 좋으시니까 우리가 한 학기에 그래 끝내는 걸로 좀 돼 있는 거 알겠죠? 그죠? 자, 이제 또 나갑니다. 자, 이제 기대값 하고 한번 적어 볼게요. 공식은 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적어놓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 원래 여러분, 이항 분포의 기대값이 뭐냐면 NP였어요. NP. 기억나죠? 자, 이것도 보기만 이렇게 보일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은, 요 값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P의 역할을 해줘요. 맞죠? 그죠? P가 바로 뭐죠? 전체 총 경우중 성공이니까. N분의 N만. 또 이 뒤에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항 분포하고 비슷해요. NP 1-P. 그죠? NP 1-P. 단지 P가 저런 식으로 N분의 N만이다. 왜? 총 N 중에서 N1개가 바로 P이기 때문에. 하나 조심할 것은, 자, 개수가 적을 때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 분산 공식에 있어가지고, N-1분의 N-N을, 이 N을 모집단의 크기를 굉장히 크게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 값은 얼마인가요? 1이죠. 예. 왜냐하면은, 자, N제곱이다. 그럼 값이 얼마죠? 이것이 N제곱이다. 0이죠. 더 빨리,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 거 맞죠? 이게 제곱이다? 무한대죠. 값이 같을 때는 개수. 잘했어요. 그럴 때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 적어놔야 돼요. N이 굉장히 크다면은, 그때는 끄집어낸 것을 도로 집어넣지 않더라도, 그죠? 별 문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굉장히 크다면은, 초기화 분포는 뭘로 근사시킬 수 있죠? 이항 분포로. 고리를 꼭 적어놔야 돼요. 그죠? 큰 N이 굉장히 크다면은, 다시 말하면 초기화 분포는 이항 분포로 근사될 수 있다는 거. 왜? 그때는 모양이 뭔가 NP의 NP 1-P 형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유한 모집단의 수정 개수라고 해요. 모집단이 작을 때, 유한 모집단, 그때 수정 개수다. 개수가 작을 때는 저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수가 커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굳이 신경을 쓸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얘기하면은 X, PX, 그 다음에 EX, VX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리해서. 그죠? 정리는 또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뭐 시간이 이제 빨리 가니까 이제 기하 분포하고 이제 포화성만 설명할 텐데, 자, 기하 분포는 여러분들이 핸드아웃이 없어요. 그죠?
자, 기하 분포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것만 지우겠습니다. 기하 분포. 네. 자, 우리는 책에는 없지만은 또 다른 책에는 기하 분포라 설명한 것이 있어요. 자, 제가 확률 정의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성공이 나올 때까지의 총 시행 횟수다. 자, 기업체에서 굉장히 유용해요. 자, 기업에서 또는 우리 학교에서 직원을, 종업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죠? 처음에 마음에 드는 종업원이 나타날 때까지 보통 한 30명 정도 면접해야 되더라 하면 우리가 감이 잡히죠. 이번에 한 2명 뽑아야 되나? 그럼 대략 60명 정도 면접해보면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성공이 나올 때까지의 총 시행 횟수가 바로 기하 분포의 확률 변수 정의예요. 그럴 때 PX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각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보죠. 각자.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이제는 그죠? 이걸 잘 듣고 이제 우리가 이항 분포도 해봤고 초교 해봤으니까 저런 문제라면은 PX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먼저 해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유일한 건 확률 변수 정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성공이 나올 때까지 총 시행 횟수다. 그게 X래요. 그러니까 힌트 하나 드려볼 텐데 이 경우에 N combination X라는 기호가 필요합니까? 보통 제가 학생들 보고 나와서 한번 적어보라 하게 되면은 바로 시작을 N combination 하는데 여기는 조합 기호가 나오면 큰일 나죠. 그죠? 여기는 힌트가 여러분 만들어 보시지만은 N combination X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마무리 해보죠, 여러분.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자, 저희는 여러분 이제 그 테스트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X를 기하 분포나 말도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문제 X를 첫 성공이 나올 때까지 총 시행 횟수를 하자. 그럴 때 PX를 구하시오, 기대값 구하시오, 분산 구하시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죠? 네. 혹시 누가 이거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학생 있나요? 자, 힌트는 드렸으니까. 이걸 것이다. 한번 얘기해 보죠. 그래서 또 정확하게 답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만 이 도전 의식이 생기잖아. 그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값이 뭘 것이다.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없나? 희망자가 이렇게 많은 학생 중에서 역대 지금 제일 많은 학생이 지금 통계의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누가 시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적어보고. 자, 이거다. 첫 번째 성공이 나올 때가 총 시행 횟수가 X분의 뜻이에요. 그리고 조합 기호를 쓸 수 없다. 하는 말은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딱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났다. 그걸로 실험 끝입니다. 맞죠? 또 다섯 번째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났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미팅을 할 때 평균 몇 번 만났더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걸로 딱 우리가 다 그런 분포는 전부 다 기하 분포예요. 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야 되는지. 그죠? 자, 이제 누가 한번 희망자 있나요? 자, 이 정도 나왔으니 이제 희망자 나올 것 같은데 N combination X는 필요가 없다 그랬고, 자,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날 때 그때 바로 스탑핑 끝내는 거예요. 스탑핑 크라이테리아. 그죠? 자, 여러분 너무 다 겸손한 제가 한번 우리 하진용 학생 한번 시도해 볼까요? 혹시 뭘 적어뒀는지. 실패할 확률이 1만 P니까 아, 예. 한번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조용히 합시다. 1-P에, 예. X번트 나오니까 X-1성. 그다음에 마지막에 성공해야 되니까 P. 아, 대단해요. 그죠? 이게 답이 맞아요. 그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제가 이 클래스를 보니까 학생이 대부분 겸손한 것 같아요. 그죠? 미국에서 강의하면 막
얘기하는데 맞아도 누가 제대로 푸나 보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답이 맞아요. 이 학생 잘 말했죠. 성공이 반드시 제일 끝에 나가야 돼요. 총 몇 번 했죠? X번. 이 중에 성공이 앞에 나오면 큰일 나요. 그죠? 성공은 제일 마지막에. 왜? 그 사람 나올 때까지 우리가 총 면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이 성공했죠? 이렇게 한 번. 나머지 X-3번은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죠? 면접에도 우리 회사에 맞지 않아. 이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베르누이 시행이죠? 해보고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예시대로 하면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말하면 2분의 1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분의 1로. 들어왔을 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래서 2분의 1. 요 확률 부분.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죠.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베르누이 시행인데 동진일 때는 2분의 1을 할 수, 예를 들어서. 근데 일반적인, 보통 문제는 다 일반적인.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정과하게 2분의 1 같으면은 이항분보다 다 그거 쓸 수 있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성공 확률. 그래서 내가, 어떤 우물을 만약 개발한다. 그죠? 그럴 경우, 실제 어떤 우물을 팠을 때 거기에서 쓰면 물이 솟아날 수도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P가 그냥 성공 확률 P로 그냥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문제 하나 다뤄볼 텐데, 우리가 컴퓨터 사는 친구들이 외장 하드를 사더라 하는 걸 보니까 꼭 반반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과거 기록을 보면은 그거 사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한 30%는 외장 하드 구매하더라. 그래서 이건 일반 공식 여기다 내가 어떤 문제 P를 주면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공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성공 확률 P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이때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했더니만 어떤 학생이 다른 책을 보니까 좀 다르게 돼 있더라. 그 부분은 다시 말하면 확률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첫 번째 성공이 나올 때까지의 총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실패 횟수다. 예를 들어서. 그죠? 자, 우리 학생이 말해 여기는 참고로 성공 확률을 P라고 얘기합니다. 성공 확률을 이렇게 가정했을 때. 예. 자, 그래서 내가 2분의 1 하면 2분의 1 쓰면 돼요. 그죠? 2분의 1에 X-1승에 2분의 1. 그죠? 자, 이 경우에 실패 횟수라면은 이때는 이 모양이 어떻게 바뀔까요? 확률 변수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아까 전에는 첫 번 성공 나올 총 시행 횟수. 지금은 첫 번 성공 나올 때가 총 실패 횟수다. 그 이때는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와 똑같지는 않겠죠? 분명히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때는요. 1-P에 네? X승. 네, 여기 답이에요. 알겠죠? 그죠? 어떤 책에는 이렇게 된 책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 먼저 봐야 돼요? 확률 변수의 정의. 그죠? 항상 확률 변수 정의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또 기대값은 뭔지, 분산은 뭔지, 좀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자주 테스트에 가끔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딴 것에 비하면 그래도 유도가 쉽지 않습니까? 일단 팩토리 없으면 얼마나 해피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한 친구들이 또 테스트에 또 좋은 그 점수를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네, 가서 한번 해보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포화성 분포를 제가 이제 설명하고 아마 오늘 수업은 이제 마칠 텐데. 자, 이제 포화성 분포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설문지를 돌릴 때 얼마나 돌려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내가 사진의 P를 잘 모른다 할 때는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2분의 1을 쓰는 경우 많아요. 그때가 최악의 경우도 제일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자, 그러면 포화성 분포는 뜻이 이렇게 돼요. X. 자, 포화성 분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신문 한 페이지에 나타나는 오타의 수라든지, 그죠? 굉장히 사실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보통 다룬다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포화성 분포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에 정의하고,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단위 시간당 사건 발생 수다. 그죠? 여기 제일 핵심이
단위 시간이에요. 단위 시간당 사건 발생 수라고. 요 부분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 사건 발생 수를 x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서 어떻게 주어지냐 하게 되면은 x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x의 2의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주어져요. 점점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 저쪽 동네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역시 그리스 문자에 영어로 L에 해당되는 람다. 통계학에는 그리스 문자가 많이 나오네요. 뮤, 시그마 제곱, 로, 그 다음에 람다. 그죠? 람다.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람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또 뒤에 가면은 카이라고 또 배워요. 영어로 X인데 카이 제곱 분포도 마케팅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카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연습해야 돼요. X로 쓰면 안 되고 좀 이렇게. 그죠? L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람다라고. 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이제 우리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X 팩토리얼 분의 람다 X의 2의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 람다는 쉽게 말하면 이 포화송 분포는요,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포화송 분포는 평균하고 분산이 똑같은 유일한 분포가 포화송 분포예요. 포화송 분포는 평균도 람다고 분산도 람다예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많이 물어요. 평균과 분산이 같은 분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포화송 분포. 자, 유도는 하고 싶으면 이항 분포 유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이 분포를 이항 분포로부터 유도하시오. 이렇게 보통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요하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이 어렵게 내려면 얼마나 문제가 어렵겠어요. 그죠? 자, 이항 분포로부터 포화송 분포를 유도하시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항 분포 배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배웠죠. n 컨비네이션 x에다가 p의 x에다가 1-p의 n-x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예를 든 거 있죠? 자, 컴퓨터를 사는 친구들이 쉽게 말하면 액세서리도 사는 비율이 만약에 P가 0.3이라 가정해요. 근데 우리 샵에 오늘 80명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50명 이상이 그 액세서리를 살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50명 이상이니까 51명부터 80명까지 예를 들면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51일 때 집어넣고 아마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여기에 딸려있는 팩토리얼이 얼마나 많아요. 52일 때 해야 되고 80일 때는 너무 힘들죠. 이것을 포화송으로 건산시키면은 요거는 팩토리얼 한 번만 계산하면 돼요. 맞죠? 그죠? 여기는 팩토리얼 계산 몇 개 필요하죠? 3개. 분모의 x 팩토리얼, n-x 팩토리얼, 분자의 n 팩토리얼. 그죠? 근데 이것마저도 정규 분포로 건사시키면 이것도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끝을 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규 분포 건사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쪽을 유도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디어만 하나 딱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유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테스트 내지는 않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유일한 힌트는 뭐냐면은 이항 분포에서 포화송을 유도하려면은 두 값의 평균은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기대값을. 자, 그 말은 람다는 이항 분포의 평균이 바로 NP잖아요. 그죠? 요걸 똑같이 만드는 게 바로 제일 중요한 노하우예요. 왜? 여기에 기대값은 람다고 이항 분포의 기대값은 NP니까 건사를 기대값 달라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 대신에 뭐가 더하면 돼요? 람다가 NP니까 P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하면은 람다 나누기 N.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조작을 가하게 되면은 요 값이 딱 나와버려요. 그죠? 과연 그럴까 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려요. 그죠? 그래서 통계학에 보면은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이항 분포에서 포화송 분포를 유도하시오. 저는 요 아이디어만 적어도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줘요. 이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잖아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어서 유도할 수 있지. 저 아이디어 없으면 유도를 못해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일단 슬라이드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거의 다 배운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항 분포. 매 시행마다 성공 확률이 일정하다. 그죠? 맞죠? 그런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하더라. 베르누이 시행은 뭐죠? 물었더니만 단 한 번 시행되어서 두 가지 결과 중 하나 나오는 경우. X는 뭐라 그랬죠? N번 시행 중 얻은 성공 횟수다. 벌써 우리 PX 공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값 NP, 분산 NP 1만 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자, 우리 예제는 우리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일단 중요한 부분 먼저 한번 보겠어요. 초기화 분포. N인 유한 모집단에서 비복원, 여기 중요한 말이 비복원이죠. 그렇죠? 비복원으로 표본 크기 N인 표본을 뽑았을 때 X가 뭐라 되어 있죠? 표본에서의 성공 횟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지고 그다음 기대값 평균에 대한 것이 기대값 분산에 대한 것이 주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중요한 말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N이 아주 크다면은 이항 분포로 건사할 수 있다는 거. 자, 초기화 분포는 팩토리 얼마나 많아요? 분자에 6개, 분모에 또 3개.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포화송. 포화송은 현실에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 아침에 톨게이트는 문을 엄청 열었다가 점심시간 2개밖에 안 넣는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오는 교통량, 다니는 시간나 차가 얼마나 오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에서의 사건 발생 수. 여러분들 전화고에 교환원 수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화송 분포를 이용해서 이 정도 걸려오니까 교환원 수는 이만큼 배치해야 되지. 많이 하면은 회사가 돈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적게 하면은 고객이 화를 내고. 그죠? 그 절충점을 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여기 항상 핵심이 뭐죠? 주어진 시간이 주어진 시간, 단위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에 교환대 전화가 얼마나 걸려오냐. 많이 걸려오면은 사람을 더 많이 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에 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 수. 그죠? 신문 한 페이지당 5자의 수. 여기에 모든 핵심이 뭡니까?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단위 공간. 그죠? 그게 사건 발생수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저기 나오는 것이 람다. 그죠? 람다는 똑같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여러분 더 중요한 마지막 이제 이거 끝을 낼 텐데 여기 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 할 건데 여기 보세요. 이항 분포에 대한 것을 정규 분포로 건사시킨다는 거. 그죠? 이항 분포 저기 나오는 바로 저 예예요. 시그마 X 51부터 80까지 계산하라. 그 복잡한 부분을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그냥 한 번만에 제가 미리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정규 분포 면적으로 바로 풀어버려요. 그죠? 이거 하기 싫은 학생들은 저기처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다 못 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항 분포는 반드시 정규 분포로 건사시켜야 된다까지.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어요.